자, 저번에 행렬을 기본 개념만 배웠고 오늘 연산을 할 거여서 행렬 아예 지금 처음인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어렵게 하지 않았어. 행렬 잠깐만 개념 복습하고 바로 오늘 연산 들어갈 거니까 저번에 했던 내용 살짝 복습하면 행렬은 그 단어 속에 다 개념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행과 열에서 이 행은 가로를 의미해요. 가로. 열은 세로인 거야. 대표적인 행렬을 예를 들어보는데 이렇게 네 칸이 있는 행렬을 소개해 주었고 그 행렬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1, 2, 1, 3 이렇게 써보면 이것만 기억해 줘. 여기의 자리는 어떻게 읽어가냐면 이 가로가 첫 번째 변이지, 그지? 1행이고 첫 번째 열, 세로 열 이어서 1행 1열인 거야. 괜찮아? 여기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행이 두 번째 행이냐, 그지? 여기 첫 번째 열이라서 얘는 2행 1열이야. 어려운 개념 1도 없어요. 여기는 1행의 2열이다까지 괜찮은 거니? 여기 자리는 2행의 2열이다까지 읽을 수 있으면 대표적인 행렬 이렇게 크기가 두 칸이라 해서 가로가 두 개 있다, 세로가 두 개 있다니 이 행렬을 알게 되는 거야.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은 1행 1열은 2열이지. 1행 2열의 값은 3이고 2행 1열은 5, 2행 2열은 0인 거지. 괜찮아? 근데 이것만 기억해 줄게. 잠시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1행 1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줘. 이건 원소의 표현인데 여기에 표현이 되어서 1행 1열의 원소가 얘인 거야. 괜찮니? 여기는 뭐야? 1행 2열 1행 2열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치? 여기는 뭐가 돼? 2행의 1열의 자리인 것이고 얘는 2행의 2열의 자리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 거야. 할 수 있겠지? 더 큰 사이즈의 행렬도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가로 1은 몇 개야? 두 개지. 세로 1은 몇 개야? 세 개인 거지. 그러니까 행이 두 개 이렇게 쓰시고 이게 그 수업에서 하는 베이스 기본이 지각이랑 결석이야. 얼마나 치명적이야. 얘기해주면 지각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친구는 피해를 줘. 눈에 단적으로. 저번에 결석한 친구 있기 때문에 나는 했던 거 또 하고 있지. 그럼 저번에 결석 안 한 친구들은 또 듣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지각하면은 지각 안 한 친구들은 방해가 안 된다. 중간에 수업 집중 듣고 있는데 막 듣고 있는 친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자, 여기 막
늦었는데 그것들이 조마조마하니 들어오면서 아 내가 친구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잘 없었어? 있었니? 그냥 들어가야지. 또 늦으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친구도 스피로가 알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여기는 1행 1열 자리, 1행 2열, 1행 3열. 여기는 뭐라 할 수 있냐면 2행의 1열, 2행의 2열, 2행의 3열 이라 할 수 있겠고, 이 행렬은 보다시피 가로가 2개 있는 거야, 그치? 세로는 3개 있어서 이 행렬은 이렇게 2행의 3열이다. 이 곱하기는 그냥 뭐 여기가 사이즈를 표현하는 건데 크게 의미 두지 말고 2 곱하기 3이라 읽어. 그래서 2행 3열의 행렬이 이렇게 표현돼. 바꿔 쓸 수 있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걸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에 막 채울 수 있을 거잖아. 이런 행렬은 그 사이즈는 뭐지? 3행의 2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될 거. 괜찮니? 이렇게 생각이 거고, 행렬의 개념인 거야. 이건 그냥 정의이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 프린트 잠깐 볼까? 느껴보신 분 프린트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은 친구 프린트 한 명? 오늘 할 개념은 연산이야. 계산. 행렬을 연산할 건데 행렬 연산은 크게 덧셈, 뺄셈, 곱셈 3가지를 배우게 되거든. 행렬 나눗셈이라는 건 정의되지 않아서 배우지 않을 거고, 덧셈, 뺄셈, 곱셈 배우는데 이 덧셈, 뺄셈은 매우 많이 쉬워. 이유는 직관적이야. 그래서 먼저 소개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행렬 대표적으로 이렇게 2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런 행렬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행렬은 반드시 똑같은 크기의 행렬만 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다 하면은 더할 수 있지. 자,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만들어 볼게. 두 행렬 더해도 행렬일 거야. 더하면 당연히 사이즈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고, 더할 때 각각의 원소끼리 맞춰서 더해주면 돼. 그렇지? 1과 2를 더하면 3이지. 2하고 1을 더하면 또 3이야. 괜찮니?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되는 것이고, 0과 3을 더해주면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행이랑 서로 다른. 그럼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서로 다르면 더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한 사이즈에 대해서만 더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행렬 다른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아예 다. 다른 사이즈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 정의가 안 돼요. 자, 더하기 하고 빼기 이 부분은 그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똑같은 사이즈끼리만 더하고 뺄 수가 있어. 줄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니? 그게 다른 사이즈면 정의 안 되고, 같은 사이즈라면 어떤 크기여도 괜찮아. 그냥 더하면 되고 빼면 되는 거예요. 뺄 때는 어떻게 빼겠어? 더하기 빼기 쉽다 했다. 빼는 건 그냥 이거 빼버리면 돼. 맞춰쓰면 되지. 1, 2, 4 하면 되는 것이고. 괜찮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고 곱하기 넘어가기 전에 말이야. 이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행렬할 때 내가 이렇게 2배를 걸어주는 실수배라고 하는데, 2배를 걸어줬을 때 어떠냐라고 할 수 있어. 뭐냐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 했고 이제 실수배라는 걸 할 거야. 실수배.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이 행렬 A에다가 2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그거야.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쉽니? 여기까지는. 이렇잖아.
이제 지금부터는 요거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좀 하고 다시 곱하기 좀 어렵거든. 이게 다음 이어서 하고. 우선 먼저 친구들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1번 문제 1번 보세요. 2차 정사각형 행렬 정말이니까 빠른 친구들은 이거 들어보면 2차 정사각형 행렬이라는 말이 뭐냐면 행렬의 사이즈가 2 곱하기 2 사이즈인 것을 2차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해요. 이제는 2 곱하기 2 사이즈 1번 문제 한번 살짝 읽어보고 선생님이 한번 또 쭉 풀어줄게. 행렬은 친해져야 돼. 자, 같이 한번 해볼까? 보자. 봐봐. 이렇게 각 원소를 표현할 수 있지. 했지? 근데 지금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어. 규칙이야, 규칙. 이 규칙은 무엇이냐면 각 원소의 숫자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규칙이야. 괜찮아? 하나씩 만들어 볼게. 하나씩. 봐봐라. 얘부터 값을 만들어 보자, 그지? i에 1 넣고 j에 1 넣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1 넣어봐. 이만큼은 숫자 2. 1제곱 빼기 1하면 빵. 여기 2라는 숫자를 쓸 수 있다. 이거야. 괜찮니? 돼요? 규칙 따라가면 돼. 얘는 뭘까? 1 넣고 2 넣고 2 넣는 걸 거잖아, 그치? 1 넣으면 2 넣으면 여기 4야, 4. 4에서 써볼까? 요거 좀 해볼게. 2 곱셈 1 곱셈 2 마이너스 더하기 2의 제곱에 1 괜찮아야지. 원치야지. 괜찮아. 한번 친구들이 답해줘. 요거 얼마일 것 같아? 얼마야? 4지? 4 그래. 이거 계산이잖아. 이거 얼마야? 11 아니야? 괜찮아? 연산한 거지, 연산.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 등장했어. A라는 행렬을 모든 원소를 숫자로 바꿔 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괜찮니? 근데 그때 뭐 하는 거냐면 문제 보세요. 거기에 이거야. 3 이거 만족하게 하는 행렬 X의 성분이랑 이 성분의 합을 구해요. 이 말이지. 그럼 나는 행렬 X를 구해야 하겠네. 까지도 괜찮아. 졸지 마세요, 진짜.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지? 그럼 행렬 X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 식을 가지고 전개해봐. 좌변이 뭐가 돼? 3x 빼기 3a. 이거는 행렬이야. x 빼기 a지. 각각 행렬인데 이렇게 분배가 가능해.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 상수배를 걸어주는 것까지는 저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했던 숫자로는 똑같은 거야. 달라지는 게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하면 돼. 분배를 하면 돼. 이거지. 는 우리 숫자 하던 것처럼 하는 거잖아. 그렇지? 1차 방정식처럼. 그럼 요거는 이제 분리하게 되면 3x는 8a다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죠? 자, 숫자처럼 가지고 놀 거야. 3을 나눠버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러므로 나는 라지 x라는 행렬을 3분의 8배의 라지 a의 행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다시 이해되니? 그럼 볼래? a라는 행렬 내가 알았잖아. 여기 a라는 행렬이 뭔데? 전체가 얘가 2, 7, 4, 11 이거거든. 그거의 3분의 8배라는 뜻의 의미는 각 원소 3분의 8배씩 하는 거지. 그 행렬이 라지 x 행렬인데 그 행렬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1행 2열의 원소와
2행 2열의 원소에 한만 넣어. 한만. 그럼 볼래? 얘 1행 2열과 2행 2열의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의 1행 2열, 2행 2열 그리고 두 개의 합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답은 뭐야? 3분의 8배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왜냐면 각 원소에 이거 해서 나가고 요거에 요거 해서 나가고 각일 거니까. 이해했더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렬의 덧셈, 뺄셈에 그다음에 상수배까지 걸어주는 뺄셈, 상수배 이런 작업들은 모조리 그냥 1차 방정식처럼 가져줘요. 하죠? 친구들이 한번 2번 풀어보세요. 2번. 수익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못 봐서? 그래 말을 하지. 못 받은 친구 있니? 힌트? 승아, 녹화 잘 됐네. 예. 자, 2번도 한번 게임을 같이 할까? 2번은 또 2차 정사각형 확률이라고 해. 근데 규칙이 약간 좀 복잡해 보여. 규칙이 좀 복잡해 보여, 그지? 네, 차분히 써볼게. 차분히만 쓰면 쓸 수 있어. 저 스몰 a라는 거는 어때? 라지 a의 행렬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도 괜찮니? 그치? 찾아보자. 여기부터 찾을 건데 이 행이 i야. i. 행이 i야. j가 열이야. 열. 까지 괜찮아? 그럼 1과 1이라는 뜻의 의미는 위아래 규칙 중에서 위에 걸 타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 값이 얼마냐? i에 1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값은 3이야. 그죠? 다음 얘는 i가 1이고 j가 2인 상황이라서 i가 1이고 j가 2이기 때문에 아래쪽 규칙을 타야만 해. 그럼 j가 2가 들어가잖아. 그럼 결과물은 1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다음 2행 1열 i가 2고 j가 1이잖아. 그지? 여기가 2고 1이라서 여기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9야. 진짜 졸지 마세요. 진짜 졸지 마세요. 진짜. 졸지 마요. 졸려면 깨려 노력 좀 해보고 그래요. 진짜. 졸지 마요. 여기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어. 다 피곤하지. 그렇지 않아? 다 잠 못 잤어. 다 바쁘고 다 할 거 많아. 다 열심히 했잖아. 졸지 마요. 이해 이열이지? 요거겠네? i에 2 넣으면 돼. 그치? 얘는 얼마인 거야? 똑같아. 여기에 j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i만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값을 가져. 괜찮아. 그게 a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거 알고 싶은데 지금 b를 구해야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b-a의 ij의 성분이 2b 빼기 a 있잖아. 그치? 이 행렬의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 2 곱하기 2야. 문제에서 b의 행렬도 2차 정사각형 행렬을 했거든. 얘 1이도 2차 정사각형 행렬, a도 2차 정사각형 행렬. 이거 뺄셈해도 2차 정사각형 행렬인 거야.
그러므로 그 빼진 이 행렬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지. 그렇지? 뭐라 했냐면 그 행렬의 성분이 얘 성분이 다음과 같아. 2배, 달라야 돼. 2배의 AJ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이야기냐면 들어보죠. 여기에 올 i는 얘에 따라 쓰면 된다는 거야. 여기는 그 자리가 말이야 1행 1열이지. 그럼 여기에 i에 1 넣고 j에 1 넣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여기는 뭐라 쓰면 되냐면 2배 a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 볼게. 여기는 1행 2열 자리야. i가 1이고 j가 2인 자리지. 이 규칙에 따라서 i에 1 넣고 j에 2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2배의 a2원이야. 이해되겠니? 여기는 이 행렬 입장에서 이 행렬 이 행렬 i가 2고 j가 1이야. i가 2고 j가 1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마지막으로 여기는 i도 2고 j도 2라서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어. 이거지. 이게 누군데? 얘가 얘잖아. 이 행렬 있잖아. 이 파란색 이. 그럼 나는 이 파란색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해볼게. 1은 여기서 데리고 y만 했지. 그럼 2배라면 되니까 6이야. 그지? 이 행렬은 계산이 많다. 압도적으로 많아 계산이. 그치? 친구들 기말고사 범위가 계산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행렬 들어가지. 거기다가 경우의 수가 들어있어. 원래 경우의 수가 1학기 범위가 아니야. 2학기 범위 분리되어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두 개 단원이 섞이면서 계산량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계산량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또 가보자고. 이 자리는 이행일열 이 자리에 있지. 를 2배한 걸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18이 돼요. 괜찮니? 얘는 말이야 1행 2열 1의 2배니까 2라 쓸 수 있는 거겠고, 괜찮아? 여긴 2행 2열의 이 값의 2배니까 18을 쓸 수 있단 말이지. 얘가 뭔데? 얘가 2b-a라는 행렬인 거야. 결과적으로 얘가 말이야. 나 이거 하나 구했어. 아직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행렬 b의 1, 2성분을 원해. 행렬 b. 난 2b 빼기 a를 알지. 그리고 a를 알지. 그럼 나는 b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두 개의 행렬을 뭐 해버리면 되겠어? 그리고 더해버리면 돼.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더하면 a 행렬과 2b 빼기 a의 행렬을 더하면 2b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b라는 행렬을 작성할 수 있는데 둘이 더해보시면 근데 더할 때 약간 센스 있게 다 쓸 필요가 없어. 왜? b의 어디 1, 2성분만 보라면서 그럼 1행 2열 이 자리만 보면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1행 2열은 이렇게 둘이 더한 값이니까 19일 더하는 거지. 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 진짜 값 구하는 거니 이거 반을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뭔지 알겠죠? 자, 다음 3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리고 그 안내해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전달해줄 내용이 있는데 그 원래 지금 이제 쌤이 앞타임에 쌤이 수업 들어오고 뒷타임에 원장님께서 들어오시잖아.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쌤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다른 그 좀 더 기본을 탄탄히 해주실 분으로 원래 기존 하고 계시던 분 최민주 쌤까지 최미주 쌤까지 들어오시거든. 그리고 뒤에는 원장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공격이 되어서 그거 안내해줘야 될 것 같아서 뒤에는 어떻게 들어오시고 앞에는 최민주 쌤이 들어오신다. 오늘은 좀 더 열심히 잘 배워봅시다. 그래서 3번은 잘 풀리니? 이제 행렬 B에 묻은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지. 행렬 B를 표현을 해볼까? 먼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 B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두 행렬은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게 되면 B만 남게 될 거야. 괜찮아? 원소끼리 대응해서 한번 빼보자. 빼면 3, 빼면 2, 빼면 1, 빼면 1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거의 성분의 합이 얼마인 거야? 7인 거야. 그렇게 풀어도 괜찮고 좀 다른 느낌으로 이런 생각은 어때? 어차피 나는 행렬 B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 B의 모든 원소의 합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소의 총합에서 이 원소의 총합을 빼버려도 답이야. 답이 똑같겠지. 괜찮니? 아시겠죠? 하나만 더 연습합시다. 6번 해보세요. 6번. 여기까지 설명할 거야. 금방금방 풀네. 잘. 6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행렬 X라는 행렬은 B-2에게 행렬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 맡길게. 넘어가. 다음 장 어떻게 해? 다음 장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9번을 해봅시다. 9번. 9번 풀어. 9번. 네, 9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한번 볼까? 9번을 보면 봐봐. 이게 행렬 A가 주어졌어. 그렇지? 행렬 A가 있어. 행렬 B도 있어. B가 2, 3, 0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두 개가 있는데 x 플러스 y의 행렬은 3a 마이너스 5이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렬 x 마이너스 y가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 근데 원하는 게 x 더하기 2y를 구해야 하거든. 같이 해보자. 이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래서 x랑 y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먼저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더 해보게 되면 2x라는 것은 4a
빼기 4b 쓸 수 있는 거겠지. 괜찮니? 따라서 x가 뭐래? 양변 2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2b를 할 수 있겠어. 괜찮아? 다음은 한번 뺄셈을 해볼게. 뺄셈을 하게 되면 이 y는 빼버리게 되면 2a 마이너스 6b가 되는 거라서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y가 a 빼기 3b를 할 수 있는 거겠지. 괜찮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얘한테 얘 두 배를 더한다 이 느낌이잖아, 그치? 다른 거 아니면 여기 x 더하기 y가 이미 있어. 나와 있어, x 더하기 y가. 나가 y만 한 번 더 더하면 되지 않겠니? 돼요? 요만큼만 따로 더해서 덧셈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은 4a의 마이너스 8b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해되니? 4a 빼기 8b는 여기에 4배 한 거에서 8배 한 걸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된다는 문제다. 하나 연습을 해보자. 10번 해보세요. 10번. 요즘 학생들이 졸면 뭘 무슨 얼마나 졸릴까 생각 들긴 하는데 잠을 잘 못 자지? 고등학생들 어? 못 자. 생각보다 그랬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잠을 얼마 못 잔 것 같아. 지금 졸면 안 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신이 말똥하다가도 뭔가 수업을 들으면 졸리고 어? 쉬는 시간만 되면 잠이 확 깨고 그지? 참 신기한 일이긴 해. 사람이 졸린 건 이길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쌤도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전날 잠을 못 잤어. 졸음 깨는 껌을 한 통을 사가지고 다 먹었어 운전하면서. 그래도 잠이 안 깨. 한 번에 10개씩 씹었거든. 잠이 안 깨더라고. 진짜 졸리면 잠을 끼게 해서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봤을 때 앞에 복잡한 말 잠깐 내리시고 x라는 행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xij 있지. 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그대로야. 행렬 원소를 이렇게 가진다. 그치? 1행 1열 이런 느낌. 1행 2열. y는 어떻게 돼 있어? 스몰 y의 ij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행렬 x의 1행 1열 원소와 행렬 y의 2행 1열 원소의 총합을 구해봐 이거지. 그럼 행렬 x와 행렬 y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행렬 x, y는 저 위에 식통에 구할 건데 말이지. 쓸게. 3x-2y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나의 목표는 오롯 x, y를 구하는 거야. 밑에 식은 3y 3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어떻게 연립할까요? 둘이 뭐 한다?
그지? 더해버려. 그렇지 않니? 더하면 지워지니까 y만 남게 되면서 3a가 될 거야. 즉 y라는 행렬을 나는 구했고 내가 3a인 걸 알았다. 그치? 그럼 이제 x라는 행렬도 구해보고 싶으니 y 자리에 3a를 대입을 싹 해주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줄 수 있지. 그럼 3x라는 행렬은 이항시키면 7a 플러스 2비올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이 x의 행렬 값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 행렬을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 볼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숙제로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장에 말이야 친구들이 한번 13번을 풀어보세요. 13번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13번 무슨 문제지? 이러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에 x랑 y는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라지 a, b, c는 행렬이거든. 근데 행렬 나와 있지. 그럼 써볼게. 스몰 x라는 거는 숫자가 있어, 그지? 숫자에다가 행렬 b를 곱하면 그렇지. 괜찮니? 다음에 덧셈 y에다가 c라는 행렬을 쓰게 되면은 a, b, 1, b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결과물이 라지 a 행렬이라 했기 때문에 라지 a 행렬은 5, 4, 3, 10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등호 표시지. 등호 같다. 행렬의 각 원소끼리 서로 같아야 하는 거거든. 행렬이 같다 뜻의 의미는. 그러려면 여기 1행 1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건 말이야. x랑 먼저 b를 곱하고 숫자야 숫자 곱하고 얘도 곱해서 더해진 결과가 뭐가 되겠지. 하나씩 써볼 예정이야. 1번 xb 더하기 ya 이렇게 해준 값이 뭐다라고 하면 돼. 첫 번째 식인 거야. 자, 두 번째 쓰다 보면 분명히 구해진다, 그지? 두 번째는 x랑 5를 곱하고 y랑 y를 곱해서 더하면 4라는 얘기지, 그지? 써보면 5x 그다음 마이너스 2y 할 수 있지? 세 번째 써볼게. 계속 곱하면 마삭 x 곱하면 y니까 마삭 x 여기 y가 되는 것이고 그 값이 나타낸 거야. 딱 여기까지 오는 순간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어쨌든 x, y는 구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식을 써보게 되면 얘랑 곱하면 ax x 곱하기 a 얘랑 곱하면 y 곱하기 b가 되겠지? 그 값이 또 10이라 했으므로 이 두 개 연립해서 x, y를 구해내고 말이야. 그걸 각각 1, 4번씩 대입을 하고 나서 이 두 개 연립하게 되면 a, b도 구해져. 괜찮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이 많아. 정말 많은 문제다. 잘 알아두시고 이제 14번부터가 곱셈이야. 어려워 살짝. 아주 살짝 어렵다. 근데 해볼만 해.
지워도 괜찮니? 덧셈 뺄셈 상수배까지는 직관적으로 등을 할 수 있는데 곱셈은 그렇지가 않아. 뭐냐면 해결 연산 중에 곱셈 일단 언제 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곱했을 때 결과물은 어떠한 크기의 행렬을 가지는지를 먼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럼 곱하기를 하는지를 보여줄 텐데 말이야. 첫 번째 정의. 행렬은 아무렇게나 막 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예를 들면 2 곱하기 2 사이즈의 행렬이었지. 그치? 얘가 곱할 수 있는 거야. 는 반드시 여기가 똑같아야 돼. 로 똑같은 거로 시작해야 돼. 같은 값으로. 그럼 시작은 2로 시작하는 행렬이어야지만이 곱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와도 괜찮거든. 뭐 3이라고 상관없어. 이렇게. 그럼 일단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처음에 여기 앞에 있는 애의 행렬 뒤에 있는 요 열자리 있지. 열자리의 값과 뒤에서 곱해지는 행렬의 앞에 있는 행의 자리의 값이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행렬을 곱셈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정이야. 곱셈할 수 있는 행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은 곱할 수가 없어. 이유는 3과 2가 다르기 때문이야. 회사님, 예를 들어 이 행렬은 서로 곱할 수가 있어. 이유는 3과 3이 같기 때문인 거야. 회사님, 첫 번째 언제 곱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두 번째는 곱한 결과물이 어떠한 행렬인지 알려줄게. 곱하기 하잖아 둘이. 그러면은 가려 이 사이즈의 행렬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행렬의 크기는 2 곱하기 3 사이즈의 행렬이 나와야만 하거든. 그럼 2행 3열 행렬이야. 2행 3열 이 사이즈의 행렬로 등장할 거야. 다시 일단 두 번째야.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말이야. 언제 행렬을 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뒤에 있는 열 자리와 두 번째 곱해진 행렬의 행 자리가 일치할 때 곱셈 처리할 수 있다. 괜찮니? 두 번째는 그럼 그 곱한 결과물이 어떠한 크기의 행렬을 가지냐? 는 앞에 있는 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로서 정해진다. 괜찮은 거니? 괜찮지? 할 수 있지? 세 번째는 그럼 실제로 행렬이 어떻게 곱하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해볼 텐데 먼저 쉬운 것부터 보여주고 어려운 걸 점차 해볼 테니 잘 보셔야 돼. 숫자를 써서 보여줄게. 99%의 경우로 이렇게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만 바로 거의 99%.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물은 몇 곱하기 몇 사이즈 행렬이겠어? 2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이겠지? 그럼 이제 중요해. 행렬을 곱하기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 다음과 같습니다. 선을 이렇게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을 그어 주는 거야 일단. 그럼 만들어진 행렬도 2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일 텐데 어떻게 곱하기가 진행이 되냐? 첫 번째 1행 1렬에 오는 것은 너하고 너를 먼저 곱해주고 너하고 너를 곱한 값 두 개를 곱곱해하고 써볼까 여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면 그 값은 얼마야? 7 거지. 근데 사실 이거를 좋아 외워도 좋은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여기는 자리가 1행 1열 자리지. 1행 1열 자리. 여기는 1행 2열 자리. 여기는 2행 1열 자리고
2행 2열 자리야. 1행 1이고 2행 1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였냐면 1과 3을 바로 말이야. 얘하고 얘를 곱한 거거든. 나는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말이지. 결과적으로 어쨌든 1행 1열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 그치? 그러면은 반드시 앞에 시작은 요 1로 시작해줘야 돼. 1로. 그리고 최종 결론은 1로 끝날 때 내끼리 서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긴 한데 이걸 탐구한다기보다 아니, 결론을 외우는 게 빠른 거야. 이렇게 곱의 을 쓰면 된다. 이렇게 알지?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 빨간 선만 그으면 안 틀려. 오케이?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니까 여기 3인 거지. 이렇게 해요. 여기는 뭐야? 이렇게 하면 9인 거야.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은 거니? 오케이. 행렬 연산을 한번 더 곱하기 해볼 텐데 친구들 한번 훈련해 보세요. 좋아요. 아무렇게나 막 썼거든. 이 행렬 한번 같이 해보자. 아까 일단 연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가로와 세로는 써주고 있어야만 할 것이고. 할 것이겠지? 여기부터 채워볼게. 어떻게 채워지겠어? 얼마야? 어? 이거 곱과 곱의 합이 나만 기억해줘.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똑같이 5가 될 거야. 1 곱하기 3에다가 5 곱하기 1을 더하는 거니까 괜찮지? 여기는 이렇게 더하면 3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4를 쓸 수 있겠다. 까지 괜찮은 거니? 까지가 행렬의 곱셈이야. 해요? 이게 2 곱하기 2가 아닌 사이즈의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그 문제 나오면 그때 해보자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가보자. 친구들 한번 저기 보세요. 15번 봐요.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정의할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비 오는 날이라 컨디션이 안 좋았나? 날씨가? 요새도 학교에서도 막 수업 다들 막 자고 그러는 수업 시간에 맞아. 그래? 선생님 때도 막 일단 수업 시작하면 바로 엎드리는 애들도 있었어. 하자마자 그냥. 옛날에 막 그런 경우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 들어오면은 선생님 때는 한 반에 35명, 35명 다 자. 선생님 반 아니었고 선생님 몇몇 반이면 다 자는데 근데 선생님은 와서 수업 쭉 하고 가시. 와, 그거 비애 아니냐 비애. 그리고 그 쌤이 수업을 잘 못하신 거일 수도 있겠으나 다 잤네. 자는 거랑 조는 건 다르다, 그지? 그래도 어디 가서 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지 않잖아. 친구들 사회 나가서 어디 가서 졸 거야? 어디서 일하는 좋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지금이 그래도 좀 잘 보는 편이지. 해보자, 같이. 얘들아. 15번 해보자. 행렬을 정의할 수 없는 걸 시작으로 해.
행렬 A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지. 그렇지? B 행렬은 1 곱하기 2 행렬이야. C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인 거지. 정의할 수 없는 걸 찾아보자. 그러면 처음에 A, B부터 반드시 얘랑 서로 일치해야지만 정의할 수 있다 했는데 괜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행렬은 이 곱하기 순서도 참 중요해.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 봐봐. A, B를 곱하면 얘하고 얘 곱하지. 그럼 행렬 사이즈가 얼마가 돼? 2 곱하기 2 사이즈 되는 거 보이니? 괜찮아? 근데 B, A를 해볼까? 곱하기 순서를 뒤바꾸어 봤어. 그럼 1, 2하고 2, 1이지. 마찬가지로 곱하기 정의가 되거든. 근데 결과물은 얼마가 돼? 뭐가 돼? 사이즈가 1 곱하기 1 사이즈 행렬 되는 거지. 1 곱하기 1 사이즈 행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원소 하나만 있는 행렬인 거야. 어때? 곱하기는 행렬의 결과가 다르지. 다를 수도 있어. 행렬은. 즉 행렬은 좀 멋진 말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 숫자는 수체계의 문제야. 곱하기가 교환 법칙 성립을 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이런 문자식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워왔어. 사실 배웠다기보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왔지. 하지만 그 직관 세계를 깨버려요. 행렬의 곱셈은. 이거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행렬의 곱하기의 순서도 많이 중요하다. 알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보세요. BA 그래 BA 행렬 정의되지? 한번 AC AC는 어때? A하고 C를 곱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끝자락에 있는 1과 시작점에 있는 B가 서로 불일치하잖아. 정의되지 않아. 그죠? 4번 CA CA 한번 써보세요. C는 끝자락이 얘가 2거든. 2 시작점이 2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마지막으로 5번 BC B의 끝자락 2 C의 시작점 2니까 괜찮은 거지.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아까 곱하기 연습하는 차원에서 17번 풀어봐요. 17번 17 곱하기 연습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 그 가로 세로 선을 그었었지?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네. AB랑 곱하는 AB 곱하는 거랑 A랑 곱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혹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방금 같은 케이스로 A의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A의 행렬은 그 사이즈가 1 곱하기 1 사이즈 행렬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반대로 B는 그러면은 2 곱하기 1과 1 곱하기 2였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 되고. 좀 문제랑 케이스 다르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사이즈가 달라. 그럼 행렬이 다르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행렬이 서로 똑같은 행렬 사이즈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곱셈을 처리해 본다 할지라도 AB를 쓰면
자기만 써볼게. 처음 시작이 4로 시작해. 근데 말이야, DA를 작성해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장에 여기부터 갑시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같은 경우도 있어. 대다수의 경우에 달라. 그 어떤 경우가 특별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잘 배합해서 쓰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 수설 비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사이즈가 달라져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의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17번 해보자. 자, 보자. 17번. 행렬 A가 있는데 1, 1, 0, 마 2. 행렬 B가 있는데 3빵 2, 1 이렇게 있다 이거. 자, 뭐지? 에 대해서 A, B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A, B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A, B 구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할 거야. 괜찮은 거니? 그럼 곱하면 3이고 곱하면 2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되겠지. 괜찮아? 다음에 곱하면 0이고 곱하면 1이니까 더하면 1 되는 거야. 괜찮아? 한 번만 더. 곱하면 0이고 곱하면 마사니까 마사이고고 곱하면 0이요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야. 해서 A, B 행렬 구해고 괜찮니? 와 더불어서 B라는 행렬 똑같이 이렇게 있지. 3, 0, 2, 1을 둘이 더해주는 답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 나중에 조금 더 연산을 더 심화로 더 깊게 배우게 되면 이 B를 묶어볼 수 있어. 왜냐면 행렬은 곱하기의 순서만 유지하면 값을 가거든. 얘를 만약 문자처럼 만약에 묶어본다 치면 이렇게 묶고 싶은 거야. 근데 행렬에 1이라는 애가 없겠지. 행렬 2 필요하잖아. 근데 행렬의 세상에서 숫자 1을 대체한 행렬을 뒤에 배울 거야. 단위 행렬이라고 배워. 그럼 이때 그때 한번 묶을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묶는 건 괜찮아. 왜? 곱하기 순서를 뒤흔들지 않기 때문이야.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혹시 이따가 저번처럼 7시 올 수 있니? 오늘 저녁 7시 올 수 있니? 순서 설명해 주면 지금 쉬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7시 한 7시 올 수 있어. 너무 빨리 하네. 힘들었는데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집 내려가서 잠깐 쉬는 시간 보는 거 어때? 그게 알겠지? 오늘 그 7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마 이제 그 미주쌤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선생님이 미주쌤에게 전달을 해놓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다고. 연필 쓰는 친구 연필 갖고 왔어요? 무슨 뭔데? 무슨 오늘 거도 안 왔어. 다음 주도 못 오는데 진로 탐색한다는데
20번 풀어볼 건데 20번 보세요. 20번. 지금 20번 보세요. 20. 자, 20번. 2 곱하기 2 사이즈 확률 아닌 것도 확률하는 거다. 20. 이제 20. 일어나세요. 시작해요. 일어나세요. 이건 뭐야? 행렬의 사이즈가 다른 걸 그랬구나. 자, XY 존재하게 하는 정수 K의 최소 값이. 자, 세우자. 해봅시다. 쉬는 시간 끝났어요. 자, 가로선 그을 게 없지. 세로선만 그으면 되는 거지. 자, 쓰시고 나서 행렬 사이즈가 1행 2열 사이즈와 2행 2열 사이즈를 곱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로서 1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이 돼야 돼. 이고 그럼 여기에는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너와 너의 곱 더하기 너와 너의 곱이야. 괜찮아? 따라서 1번 2x 더하기 y 는 마이너스 1이다. 괜찮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값은 너와 너의 곱 더하기 너와 너의 곱. 이거는 써볼게. x의 x 마이너스 1. 그렇지. 더하기 y 곱셈 y 빼기 3. 이해되고 있나요? 그럼 나는 이 k 값에 뭘 찾고 싶어? 문제에서 정수 K 최소인 거지. 그럼 K의 뭔가 범위를 알아야 될 거 같아. 범위. 어떻게 푸냐. 뭐 이걸 나중에 막 원을 뭐 배워서 원 그런 것보다 요거 있지 y 라는 문자를 바꿔 쓸 수 있어. 한 문자로 바꿔 표현하자 이 말이에요. 2차 함수로 보면 어떠냐는 생각인 거지. 괜찮아. 해볼게. y라는 것은 마이너스 2x 이미 2차 함수를 배웠던 범위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어요. 괜찮아.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만큼 뒤에 있는 덩어리가 y가 마이너스 2x 빼기 1이기 때문에 진짜 아래 좀 표현이 안 짧고 가까이 앉아. 친구 혹시 행렬 배워본 적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니?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요. 그 3페이지에 20번 하고 있어요. 20번.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요식 전체를 2차 함수로 바꿀 건데 말이야. y라는 문자를 대입을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x 빼기 1 하나 쓰고, 그렇지? y 대신 또 집어넣고 나는 다음에 빼기 3까지 해주는 거잖아. 마이너스 2x 빼기 4까지 쓰는 것이 이 뒤에 있는 것이야. 알아보죠. 그럼 계산해보자. 분배하세요. 4x제곱. 괜찮아. 분배하세요. 플러스 8x. 분배하세요. 플러스 2x. 이므로 플러스 10x. 분배하세요. 더하기 4까지 쓸 수 있는 거겠지. 괜찮은 거니?
되고 있어요? 그거와 여기 앞에 있는 값 또 쓰자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두 개를 더하니 이차 함수죠. 그죠? 이차 함수가 5x 제곱에 플러스 9x 더하기 4는 이차 함수가 생겼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말하냐면은 실수 xy가 존재하긴 한데 그런 정수 k 그럼 이거가 이퀄 k인데 실수 xy 존재? 그러면 x가 존재하면 y도 존재하는 구조지. 이거를 2차 함수 이퀄 k는 방정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거야. 마무리. 이 2차 방정식이 실기능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끝내면 된다. 괜찮니? 판별식 D 81 마이너스 4 곱셈 5 하면 20에 4 빼기 K 이렇게 나온 거다. 이해돼요? 살짝 어렵다. 다시 한번 이렇게씩 쓰는 것까지는 행렬이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인데 이게 이퀄 K가 XY가 실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쭉 풀어줘서 한 문자로 바꿔 쓰시고 나서 넘기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생기면 돼. 그래서 이거 풀면 돼. 그럼 이거 얼마지? 1 곱셈 20K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분의 1 이상이니까 답이 K가 제로지. 최소값. 이해돼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행렬에 방정식 함수가 붙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 괜찮아요? 넘어가보자. 다음 장 어떻게? 이제 21번부터가 좀 새로울 수 있는데 여기 좀 소개해줄게.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봐요. 21번은 별건 아니고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문제에서 행렬 A에 3이 거듭적으로 들어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A의 행렬을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뜻인 거야. 그랬는데 그게 빵으로 서 있어. 빵. 이 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념이야. 영행렬이라고 해요. 영행렬. 저 빵이라 쓰여야 될 거야. 행렬에서 0은 영행렬이야. 그 말은 모든 원소가 다 영인 행렬이야. 지금 A라는 행렬이 곱하기 2 곱하기 2 사이즈의 행렬이지. 그럼 그걸 3번 곱한다 한들 행렬의 크기는 바뀌지가 않아. 2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일 거야. 근데 그 결과물이 영행렬이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이해돼? 영행렬은 크기에 제한이 없어. 영행렬 이런 것도 영행렬이야. 모든 원수가 빵이면 돼.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영행렬이야.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이렇게 괜찮아? 어찌 됐든 지금 결과물이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 영행렬은 이 모습이다 이거지. 아주 괜찮은 거니? 그럼 어떻게 그걸 구하냐? 직접 3번 곱해보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많아. 보세요. A를 얘부터 해보자고. 괜찮아요? 계산이 갑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 천천히 불러줘봐. 여기 얼마야? 4랑 마사랑 곱곱의 합 0이죠. 이거 쓸 수 있겠니? 이렇게 곱과 곱의 곱셈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4랑 2a를 더하는 거겠지. 4 더하기 괜찮아. 또 해보자고. 마사 마 2a 이게 쓸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사 플러스 a제곱이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거는 a를 2번 곱한 거라서 여기에 한 번 더 a를 곱해야만 해. 얼마나 행렬의 계산이 많니? 이렇게 여기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 결과물의 모든 원소가 빵이어야 하거든. 볼까? 이렇게 같이 하나만 봐도 충분해. 왜 스몰 a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얘 곱하기 이거 곱해서 더한 게 0이 돼야 하지. 이거 곱한 거 빵이지. 그럼 이거 곱한 것도 빵이 돼야 되겠지. 그래 더하면 빵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면 얘가 빵이면 되겠네. 생각도 괜찮은 거니. 돼요? 자, 안 해봐도 a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로서 여기까지 나온 거야. 이해돼요? 그런 거야. 한번 친구들이 22번 풀어봐요. 별 수 없다. 거듭제곱은 그냥 직접 해본다. 예전 교육과정, 행렬이 나가기 직전에 10년 전쯤에는 뭐 이상한 정리 하나 배워서 거듭제곱 빨리 할 수가 있었거든. 그걸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 열심히 곱해보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직접 곱하면 무조건 돼. 한번 직접 곱해볼까, 쌤이랑? 진짜 하나씩. 아? 보면 92번을 보면 행렬이 주어지기로 K-2 가사 이 나왔지. 근데 A 제곱을 보래. A 제곱. 의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래. A 제곱 하기 위해서 행렬 한 번 더 쓰고. 까지 괜찮아. 한번 곱해볼 거야. 직접. 이건 여기 친해져야 돼. 그러면 여기 하면 K제곱, 이거 하면 8. 그치? 하나씩 다 쓸게. 마이너스 2K 빼기 4. 또 써볼게. 마사 K 마 8. 또 써볼게. 8,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초글씨를 다 더한 게 0이 되라는 거잖아. 그지? 다 더한다는 거야. K제곱에 마이너스 6K 서로 지워지고 플러스 8는 0이야. 괜찮아요? 얘는 그러면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면 되는 거니 근과 계수관계에 따라서 답이 8이면 되겠지. 근데요? 수 있죠? 한번 23번도 해보자. 여기 꼼꼼히 하자. 23. 들어보세요. 23번. 천천히.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아침이나 낮에 피곤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잠 많이 자고요. 자, 이게 이 23번은 약간 센스가 필요한데, 이거 혹시 알파 제곱 베타 그대로 둔 채로 막 곱하고 있었다면 되게 헤비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해볼 거야, 오케이? 봐요. 한번.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니? 마이너스 2지? 그걸 먼저 써볼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첫째 자리가 마이너스 2알파를 쓸 수 있다. 이해돼요? 그렇지 2 이제 마이너스 2 네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2 베타.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쉽지 않겠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두 개 곱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m제곱이 훨씬 쉬워.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지. 괜찮아? 그래서 할 수 있지. 그 다음은 맡길게. 한번 지금 처음이 연습하는 차원을 해보자면 쓰고 나서 하나씩 해볼게. 곱하면 4알파 제곱. 그렇지. 마사. 기억해줘. 팽렬의 곱셈은 곱하기와 곱하기의 덧셈이야. 알겠죠? 여기는 마사 알파, 마사 베타. 쓸 수 있지? 그래요? 다음은 4알파, 4베타. 쓸 수 있지? 마지막으로 마사 4베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노란색에 뭘 구하는 거냐? 모든 성분의 합의 합. 그럼 이건 서로 지워지게 돼 있어. 둘이 더하면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은 건너 오셔서 친구들이 26번 해보세요. 26. 천천히 봐요. 천천히. 26번. 풀립니까? 볼까요? 봐. 이거를 막 전개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봐봐. 이거를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쓰잖아. 일단 이것부터 오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 형님. 왜 쓸 수 없냐면
얘를 전개하는 과정이 이거잖아요, 그치? 아니 하면 A제곱이지.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빼기 AB지. 빼기 AB 이상해. 이렇게 하면 빼기 BA지.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문자와 식까지는 얘는 그냥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갖다 놔야 돼. 행렬은 둘이 같지 않을 수 있다 했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이 단계에서 풀어야 돼, 여기서. 그럼 A 빼기 B 행렬을 만들자 이거. 그치? A 빼기 B는 뭐야? 직접 빼봐야지, 직접. 하나씩 2 A 마사 3 얘야 A 빼기를 진짜 제곱을 하자 라는 거니 행렬의 제곱의 의미는 그냥 한 번 더 곱하려 이거일 뿐이거든. 그걸 곱하면 돼. 이렇게 됐죠? 수도 없이 했다 이거야. 4 마사 A 괜찮아. 2A 3A 할 수 있는 거겠지. 마8 마12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4A 플러스 9. 이 장면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 지금 보니까 성분의 합이 8이래. 그럼 당연히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런 문제야. 아시겠죠? 요약하자면 내려오지 마시고 윗 단계에서 풀어내세요.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7번을 할 텐데 27번 한번 봐봐요. 27번은 얘들아 A의 500승이죠. 500승. 500번 곱할 거야? 설마? 아닐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500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지. 그러면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서 내가 500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을. 그치? A 500승을 다 곱하지 않고 말이야. A를 한 두세 번쯤, 한 세 번쯤만 곱해보면 규칙이 눈에 보일 거야. 오케이? 한번 A를 볼게. 이게 A지. 한번 A 제곱 만들어보자. 과연 두 번 곱했을 때 결과물이 뭔지 보자고. 오케이? 곱하면 1 0 1이죠. 다음 5 이거 10이죠.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때려 찍으면 괜찮아. 왜냐면 5 다음에 이거 보고 왔어. 10 왔지. 뭔가 5의 배수 같지 않니? 해보는 거야. 0, 0이니까 이거 0인 거는 괜찮아. 그치? 이거 0, 1까지 괜찮은 거지. 로써 A를 두 번 곱해봤더니 A를 한 번 그냥 둔 것과 비교해보면 여기만 5가 얼마 된 거야? 10 된 거지. 난 저 규칙을 조금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한 번 더 곱해볼 거거든. 갑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그럼 뭐가 돼? 이거 불러보세요. 1, 0, 10. 선생님 여기 5, 15지. 확신을 가져도 괜찮아. 오케이? 여기지. 여기는 1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 찾으면 만들 수 있어. 왜 그런지는. 하지만 그보다 지금 우리 처음 한 1회독 단계에서는 해보니까 5, 10, 15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즉 5의 배수 느낌인 거야. 그럼 A 3승이 지금 1, 15, 0, 1이지. 여기에 있는 숫자 15를 15라 읽으면 안 되는 거야. 5라 읽어야 돼, 이거. 규칙을 보고 싶으면 뭐라고 숫자를 읽어야 되겠니?
5 곱하기 3이지 그래. 그래야지만 A의 500승이라는 이 행렬을 내가 완성할 수 있겠지. 1, 빵, 1은 그 정도 있고 여기 값이 5 곱하기 2겠지. 이래. 그럼 사진 말이야. 그래서 원이니까 이게 495와의 뺄 셈이지. 뺐을 때 모든 성분의 합만 구하는 거거든. 잘 봐봐. 이 빼는 거를 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빼면 같은 자리에 있는 놈이 서로 지워지지 빼면. 그럼 이 세 자리는 그냥 빵빵빵이겠네. 핵심은 이 둘의 차이값만 난 궁금한 거야. 근데 그 차이값은 500일 때와 495일 때 뺄 차이잖아, 그렇지? 여기는 5 곱하기 495야. 여기는 5 곱하기 500이야. 그럼 차이는 뭐겠어? 5 곱하기 얼마? 5겠지. 25야. 그 차이만 알면 돼. 문제 보라는 게 그거잖아. 이해돼요? 25야, 25. 요약하자면 500승이라는 큰 숫자를 다루는 방법은 없어. 그냥 쓰면서 규칙 보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한번 연습할 겸 이제 28번 해보세요. 28. 똑같은 문제니까 28번도 해보세요. 천천히 써보세요. 이거 빼면 이걸 쓰지 않았어 일부러. 그래서 차이만 보는 거라서 500번대와 495번 있어. 5 곱하기 500, 5 곱하기 495. 얘는 5 곱하기 5만 원. 27번 토독했으면 28번은 그냥 눈으로 풀어낼 수 있겠지.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리고 이번 그 기말고사가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인데 경우의 수랑 행렬 단원이 들어와. 근데 거기는 잘하는 학생이 없어.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봤던 친구들도 미끄러지는 확률이 너무 많이 높은 단원이야. 왜? 연산이 많아.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 그리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케이스 하나만 놓쳐도 답이 아닌 거 아니야. 아예.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우의 수랑 행렬은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앞선 단원과의 연관성은 거의 제로야. 그냥 새로운 단원이야.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2차 부등식, 연립방 정식 그거는 물론 연관돼. 중간고사 범위랑도 연관이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기회야. 기말고사. 말했잖아. 원래 친구들 위에 선배까지는 교육과정 편제가 여기에 경우수가 없었어. 행렬도 없었고 뭐가 있었냐? 원의 방정식, 직선 방정식 이런 거 쓰단 말이야. 어려워.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점수를 잘 따놔야 돼. 이번 기반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고 다 같이 어려워. 그래서 28번 풀려요? 이거 풀리겠지?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위에는 5, 밑에는 4니까 4, 4, 16 아시겠죠? 넘어갑시다잉. 그 다음에 친구들 29번 한번 해봐요. 29번. 이런 거 어떻게 하지? 29번. 별건 없어.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자고. 행위를 차분하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좀 문자가 많아 보여서 험악하지?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근과 계수관계. 그래서 행렬을 숫자로 바꿔봐.
분의 합 곱을 알고 있지? 괜찮아. 그러니 행렬 x라는 행렬은 2 빼기 1 여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잖아 이거 1이야 1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 x인 거지. 그럼 지금부터 진짜 제곱을 해볼 거야. 한번 곱해볼게. 어떤 규칙 탄생하는지 보자고. 괜찮아요? 오케이. 곱하면 1. 여기 있네. 그죠? 1. 1이네. 어라? 곱하면 이지. 얘는 아무리 제곱해도 그냥 자기 자신인 거지. 계속 똑같은 놈이 14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의 14배를 하십시오. 2으로 14, 14 빵빵 하면 5번이 답이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30번 해보세요. 30번. 직접 한번 곱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해보세요. 자, 답이 나왔으니까 30번. 봐봐. 30번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나보고 이번에는 A의 n승 이런 일반적 상황을 구해. 그 원수의 총합이 730이라는 얘기야. 그럼 진짜 곱해 볼 거야. 갑니다. 2번 곱하면 이렇게 될 거지, 그지? 그럼 써볼게. 봅니다. 1 나와요, 괜찮니? 그 다음 0이야. 그렇지? 0이고 0이가 9거든. 9인데 9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은 이 과정을 살펴보면 3 곱셈 3으로 볼 수도 있지. 3이 뭔가 곱해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2번 곱한 거고 규칙 좀 더 보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가볼게. 빨라질 거야. 1, 0, 0, 여기가 27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니? 그럼 그 말인즉슨 n번 곱하면 말이지. 이게 지금 3번 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3의 3승 이렇게 읽을 수 있지. 3의 3승. 그러면 얘는 3의 n승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 원하는 게 730대 다 더하는 것이 730. 이만큼이 729면 되거든. 괜찮아요? 그러기 위한 n값 얼마입니까? 보기죠. 됐겠지? 넘어갑시다. 다음에 31번을 소개해 줄게요. 제가 요번 있잖아요. 이제 잘 보면 A가 A 빼기 2에서 이렇게 있지.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개를 연립하잖아. B를 구할 수 있어. 빼버리면. 되니? 가지고 또 A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는 구해져 있잖아 이미. 그럼 빼서 B를 구해. 그다음 집어넣어. 그래서 연산하면 풀리긴 하겠지만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거 구하면서 행렬 곱셈의 순서만 뒤바꾸지 않으면 쪼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A로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이 말은 너하고 너를 곱한 거야. 그게 답이야 이거지. 괜찮니? 할 수 있겠죠? 자, 괜찮으시면 한번 32번 풀어보세요. 이 32번 문제도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이거지, 그치? 얘는 정확히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가격 해볼까? 1 곱하면 A죠.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A야. 곱하는 순서 중요해, 그지? 1 곱하면 플러스 B A고, 1 곱하면은 마이너스 B 제곱이지. 우리가 일반 앞선 다음식 챕터에서는 이거 연산치면 라지 A 제곱 빼기 라지 B 제곱을 받았어. 그냥 라지 A와 B가 행렬이 아니라 문자였어 그냥. 근데 지금은 행렬이라고. 행렬은 이 A 빼기 B랑 B 빼기 A가 서로 지워지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이고, 요게 얘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행렬 나와 있지? 이 나와 있지? 계산하면 돼요. 그죠? 또 연습합시다. 33번도 해보세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행렬이 무엇인지. 33번이요. 볼까? 이 문제는 이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이게 주어졌어. 구하는 것이 A 빼기 B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잘 봐봐. 이 구하는 거를 전개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A 이렇게 써야지만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 나는 얘를 알기 때문에 얘만 어찌어찌 구하면 되겠거든.
얘 어떻게 구하냐? 빨간색 이 부분 이 두 개씩 있지. 빼버리면 이것을 빼버리면 그 남는 것이 저 앞덩어리에서 AB 더하기 BA가 있어. 서 AB 더하기 BA 가 빼버린 값 1테니까 확률 뺄셈 치면 13 뺄셈 치면 1이고 뺄셈 하면 4에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가 여기 범위. 그러면 요만큼에서 그만큼을 뺀 값이 답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빼면 된다. 이 생각인 거야. 할 수 있겠나요? 예. 자, 다시 잠깐만. 얘를 구하고 싶어. 이걸 전개를 해볼게. 해보니 라지 묶더기 가지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이만큼 있더라 이거지. 이거 어디서 구하냐? 된 건 얘에서 얘를 빼면 나오더라 이거야. 저 앞에 전개하는 거 속에 라지 AB 더하기 라지 BA가 있으니까 빼면 이만큼이 남겠지. 그게 얘야. 빼면. 그치겠죠? 다음에 35번도 해보자. 35번. 그럼 문제 잘 읽어보세요. 35번. 선생님이 아까 저거 성립 안 한다면서 갑자기 저게 왜 나왔지? 네, 같이 한번 볼까? 이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흰색 층은 성립하지 않지 행렬에서는. 근데 이게 성립할 때라는 걸 물어봤어. 그럼 성립할 때가 무슨 특별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 특별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얘를 전개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지. 일반적으로 걔가 얘랑 일치한다라는 말 뜻은 너가 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특별한 상황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야. 얘하고 똑같이 같아야만 되지. 그러니까 저 BA라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이 AB랑 같아야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즉 AB가 일반적으로 그와 없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문제의 가정 특별한 확률 AB가 있나 보지 뭐. 곱해서 거꾸로 곱해도 결과물이 같게끔 값을 만들어 봐. 이 말이야. 계산. 오케이? 자, 이런 표현 보면 친구들이 익히면 좋겠어. 아, 저거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행렬이지만 계산은 거꾸로도 되게 뭔가 낸 거구나. 그 다음 점을 볼래? 36번 끝까지 하고 먼저 해볼게. 36번도 마찬가지 내용이야. 볼래? 이게 성립할 때라는 특별한 상황을 준 거지. 일반적으로 말이야.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 안 나와. 확률에서. 왜? 가운데 항이 살아있단 말이야. 얘가 살아있어요. 안 지워져 일반적으로. 근데 없잖아. 이게 0이 오면 그럼 이 상황 또한 A, B는 BA인 상황을 전제하는 거야. 선생님, 이 흰색 조건 자체가 이 조건이다. 조건. 항상 성립하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야. 조건 문제. 괜찮죠?